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제주. 제주도를 포함해 8개 유인도와 55개 무인도로 이루어진 제주는 제주만의 독특한 생태와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왔다.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세계 유일의 지역 제주는 자연관광전 부분에 있어서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월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격적인 관광산업이 시작된 지 40여 년. 지금 제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한 섬은 우리 제주밖에 없고요. 제주만이 독특한 문화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도 가지고 있고 경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한 40년간 저희가 관광 산업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이곳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 제444호 검은 오름이 있다. 보호를 위해 오전에만 개방되는 검은 오름은 해설사가 함께 동행하는데 관리는 모두 현지 주민들이 맡고 있다. 검은 오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검은 오름을 알리고 보호하며 오름과 더불어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제주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우리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성산 일출봉 웅해구에서 세 곳이 모여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해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식물학적으로도 아주 귀중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또 제주 문화 역사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고요. 제주도 오름 특성들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검은오름입니다. 여기는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해설사들도 전부 다 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해나갈 이제 계획입니다. 또 검은오름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저희 마을이 또 이제 위상이 이제 높아졌는데 사실은 지금 세계 자연유산은 뭐 활용보다는 보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자연이자 제주민의 삶의 터전 오름. 오름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제주에는 수많은 오름이 있는데 한라산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오름의 수는 무려 360여 개로 그중에서도 검은 오름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태고적 숲의 현존이 이어져 온 그곳 검은 오름에서는 살아 숨쉬는 대자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좋네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향기 한번 맡아볼래요? 예. 네, 잠깐 미안합니다. 이게 비벼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비벼서요? 네, 나무 이파리인데 무슨 냄새가 향기가 진하죠? 예. 이게 네. 어떤 식물이죠? 네, 이 식물이 예. 상사안이라는 나무인데 예. 향기가 짙어서 예. 이게 예전에는 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보관하는 게 지금이야 뭐 병원에 이렇게 냉동실 예, 예. 이렇게 있지만은 예전엔 그러지 못하고 집에다 이렇게 두잖아요. 예. 그러면 뭐라고 할까 장례치를 날짜가 정확히 빨리 안 나면 예. 계절이 좀 여름이고 그러면 빨리 부패되기도 하고 예, 냄새가 예. 많이 나는데 예. 그런데도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냄새를 살짝 죽이고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 나무를 그 시체 위에 막 이렇게 올려놔서 이 향기로 조금 순화되게끔 그렇게 했던 그런 나무예요. 나무가. 이렇게 향기가 굉장히 짙은 게 이 나무의 특징이고 이제 숲에 들어오면 냄새가 확 나는데 예. 거의 보면 상산나무 향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의 수많은 오름 중에서도 어머니 오름이라 불리는 검은 오름. 검은 오름에는 100과 226석 318종 1변종의 관속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이러한 검은 오름의 생태가 알려지면서 방문객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검은 오름의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2008년
4만 2천 명이던 입장객은 2009년 5만 7천 명으로 증가. 올해 2011년 9월까지는 무려 7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 중이다. 검은 오름의 신비한 생태가 알려지고 유네스코가 이를 인정하면서 기존의 관광지만을 찾던 제주 관광객들이 제주의 생태를 찾아 검은 오름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은 갑작스레 늘어난 입장객들로 인한 검은 오름의 훼손을 막기 위해 하루 3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제주가 해양 관광지로서의 장점을 부각시켜왔다면 검은 오름은 화산섬으로서의 지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최근 들어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코스가 됐다는 검은 오름 트레킹은 제주 관광의 패턴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로 제주의 자연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관광 인프라임을 보여준다. 검은 오름 탐방로의 처음 시작인 용암 협곡인데요. 왜 용암이 뜨겁잖아요. 물컹물컹한 상태에서 쭉 흘러가다 보면 공기와 접촉하는 위에 먼저 식잖아요. 예. 또 그다음 옆에 닿는 데가 먼저 식을 거고 밑에 닿는 데가 먼저 식고요. 그다음 가운데는 아직 뜨거우니까 뻥 뚫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지붕이 덮여져 있었을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위에가 지붕이 무너지니까 예. 지금은 양옆에 절벽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워크숍 기원전 때 10만 년 전 이상부터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검은 오름의 나무숲. 의원들, 각 콘크리트 지역 속에 의원들 살던 워크숍 도시인들은 많이 오거든요. 이 숲에 들어서는 그런 순간 때 뭐 고대 자연의 경기도 순수함에 동대구, 매료된다. 대결위 뭐 이런 데 온다 하면은 또 그런 거 천년을 넘는 세월 동안 생명을 이어온 검은 오름의 숲. 그 안에는 자연의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다. 좀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곳?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협곡의 그 사이에서 겨울에 오면 뭐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눈이 오면은 그곳은 금방 녹아요. 이게 쌓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기운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습도와 온도들이 이렇게 유지되는 곶자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생명이 살아있는 자리 검은 오름은 숨을 쉰다. 근데 얘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떠한 벌레가 화산섬이기에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식생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검은 오름. 검은 오름에서는 도시의 숲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은 오름의 자연은 역사와도 같은 모습. 모든 것이 평화롭게만 보이는 검은 오름에서는 제주가 가진 슬픈 역사도 만날 수 있었다. 여기도 동굴 협곡인가요? 동굴인가요? 네, 여기는 일부러 파놓은 갱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예. 그 최후의 격전지 중에 하나로 제주도를 선택해요. 예. 이제 그때 일본군들이 대거 들어오는데 그 군사들이 숨었던 곳 아니면 물자를 보관했던 곳, 무기를 보관했던 곳, 예. 뭐 이런 곳이 이런 제주도의 오름에는 곳곳에 있어요. 일제 강점기 제주 역시 많은 역사의 아픔을 겪었다. 당시 일본군은 진지를 만들기 위해 검은 오름을 훼손, 인공 동굴을 만들었는데 이처럼 검은 오름에는 역사적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리고 만난 또 하나의 아픈 과거, 4.3 사건이다.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그 검은 오름에 아까 우리가 오면서 용암이 흘렀던 흔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 거기에 뭐 협곡도 있고 이제 이런 데인데 여기는 이제 동굴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수직 동굴인데 동굴의 직경이 약 한 2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동굴이죠. 그리고 수직으로 동굴이 나 있는데 수직 길이가 약 한 35m는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이나 깊이가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그런 검은 오름의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 관한 얽힌 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슬픈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48년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다시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그 어지러운 시기에 제주도에는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주도민들한테는 아픈 이제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주도 인구 30만이었는데 약 한 3만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가 4.3 사건에 의해서 학살되거나 죽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63년 전입니다. 그리 먼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동굴에 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자기가 와서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일부러 해칠 목적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밀어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세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 밀어버린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검은 오름의 수직 동굴에서 밀었다. 해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단추 하나, 뭐 허리띠 하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이거는 이 지역에 뭐 한 사람, 두 사람에 얽힌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올라갔을 때 제주도의 4.3 사건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제 그런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단편적인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고 사람이 살았던 제주도. 숲은 제주의 가슴 아픈 역사를 품고 있었다. 수십만 년 동안 이어져온 생명의 거룩함. 그 생명을 이어온 자연의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검은 오름. 제주 생태관광의 거점이 되고 있는 검은 오름은 다행히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하루에 딱 300명. 철저한 사전 예약과 입산 허가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검은 오름은 매주 화요일은 자연 휴식의 날로 정해 모든 방문객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생명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검은 오름. 검은 오름 트레킹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 21세기 관광의 화두인 에코와 생태. 제주에 오름이 있다는 사실은 제주 관광에 있어서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검은 오름은 일단은 굉장히 다른 오름은 봉우리가 하나이거나 규모가 작거나 그런데 검은 오름인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규모예요. 아까 오름의 봉우리가 9개 정도라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에 들어있는 용암 동굴계, 그러니까 뭐 만장굴, 뱅디굴, 뭐 김녕굴, 용천굴 쭉 바닥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 용암 동굴의 어머니 분화구.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오름에서 화산 폭발한 용암이 쭉 그렇게 흘러가면서 동굴들을 만들었다는 그런 모체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역 사람들한테는 이곳이 굉장히 신성한 곳, 이제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굽이굽이 펼쳐진 오름들은 용암이 지나간 흔적이자 수많은 삶이 이어진 제주의 역사로 제주 사람들은 어머니의 오름을 신성시해왔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검은 오름 트레킹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꿔놓고 있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해서 굉장히 간단한 오름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뜻이 많은 오름이네요. 보니까 뭐 구룡이 있는데 여기서 옛날에 이 용암이 뿜어 나오면서 이 검은 오름이 어머니 오름이라 그러네요. 5개의 큰 그 유명한 그 화산을 아니면 동굴을 만든 동굴. 예,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 오름이란 것도 알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의 그 보존의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다른 곳도 좋습니다만은 제주가 우리 이 한국 사람이라면 꼭 와가지고 둘러보고 배울 곳이 많은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냥 원시적인 느낌, 굉장히 그 우리 저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태고적인 이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는 새로운 관광 형태에 도전하고 있다. 제주하면 떠오르는 천편일률적인 관광이 아닌 제주의 자연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생태관광. 그 안에서 관광객들은 제주를 느끼고 제주와 하나가 된다. 뜨거운 용암이 흐른 자리, 굳건히 자리 잡고선 이 흔적들은 이제 또 다른 생명의 터전이 됐다. 폐허의 땅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힘. 우리는 제주의 심장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교래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곶자왈. 제주의 허파라 불리우는 곶자왈은 제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숲으로서 독특한 제주의 생태를 대표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화산섬이잖아요. 화산섬 그 용암이 폭발할 때 그 용암이 점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면 만약에 점성이 높은 수제비 반죽처럼 떡떡한 아용암이
펑 터져서 멀리 흘러가지도 못하면서 주변에 꾸물꾸물 흘러가면서 이 용암이 굳잖아요. 굳으면서 뭐 사각에서부터 칠각, 팔각까지 굳어서 쪼개진 그런 어떤 돌무더기가 있는 땅, 이제 그런 어지러운 땅에 숲이 이루어진 것이다.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숲이 우거져서 그 안에 숲들이 식물들이 다양한 이제 그런 종류들을 이뤄내는 곳을 제주도에서는 곶자왈이라고 하고요. 제주도의 자연 생태의 모습을 뭐 한 6가지로 크게 분류해 본다면 한라산, 그다음에 오름, 그다음에 하천, 해변, 용암동굴, 그리고 곶자왈 해서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것 중에 곶자왈은 그 어느 것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이 부족한 제주도. 하지만 곶자왈만은 예외다. 돌무더기 사이에 공국이 있어 지열이 올라오고 그 사이로 물이 드는 곶자왈은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 그 안에서 나무들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다. 원시의 숲으로 들어가는 길. 숲에는 천년의 공기가 서려 있다. 초록이 가득한 곶자왈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친다. 양치식물 15과 44속 93종을 포함해 총 793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곶자왈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6.1%에 불과하지만 제주 식생의 46%를 차지한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곶자왈에서는 남방 한계 식물과 북방 한계 식물이 사이좋게 공존하며 살아간다. 인공적인 개발로서 이루어진 관광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화와 신비가 살아있는 땅. 거문오름 생태관광은 이 모든 것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깨닫게 한다. 농사도 짓고 숯도 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곶자왈은 그 단순의 숲의 가치가 아니다. 숲의 가치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 마을 사람들의 생활사에 밀접하게 얽힌 그런 어떤 상호 의존, 상생 관계에 있는 곳이 제주도의 곶자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곶자왈의 식물의 특징 중에 이게 한겨울에도 사실은 이런 초록풀들이 이 안에는 있어요. 아, 이곳이세요? 네, 그러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점점 밖에는 풀이 없어지면 이 곶자왈 안으로 슬슬 이렇게 초록풀이 먹이가 있는 곳을 슬슬 들어와서 이런 곶자왈 안에서 겨울을 나다가 뭐 덩쿨잎 같은 것들을 먹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자 지질공원, 그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이며 람사르 보호습지로 무려 4곳이 등록되어 있는 제주. 제주는 생태 관광지로서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또 하나, 동아시아의 중심적 위치에서 겪어온 파란만장한 역사와 서민에게 가질 수 있었던 문화적 정체성은 생태 관광지의 스토리를 더한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선정 당시 조사단은 거문오름을 극찬했다 한다. 섬 관광에 있어 제주의 경쟁 상대인 하와이의 화산 국립공원은 규모 면에서는 거문오름을 압도하지만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는 거문오름을 따라오지 못했다. 모든 생명을 품어안은 제주의 오름은 모성의 땅이다. 30만 년 전 제주가 생길 당시의 모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문오름. 다양한 초록빛이 여행자의 눈과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생명의 땅. 곶자왈은 개발 위기를 넘어 제주 생태 관광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관광으로부터 관광을 지켜라. 막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원래 관광의 순수한 뜻이 있어요. 그 지역의 빛과 가치들을 본다라는 건데 어느 날 이 관광이 보고 즐기고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소비적인 문화가 제주도에는 만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골프장들이 굉장히 지역의 면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요. 자연을 훼손하면서 관광 개발을 하는 뭐 휴양 리조트를 짓는다거나 관광으로부터의 관광을 보전하는 게 관광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그러다 보면 제주도의 자연이나 역사 문화도 지켜질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주도의 생태 관광은 다른 기존의 미지의 생태 관광지와는 다르게 사람과 문화가 자연과 같이 어우러짐을 갖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DMZ처럼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부터 사람과 어우러져 만든 문화적 생태 관광지로서의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제주 관광은 사람과 문화와 자연의 온기를 서로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섬에는 이야기가 있다.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신과 소통하는 삶. 신화가 살아 숨쉬는 섬의 이야기가 있는 곳. 21세기 섬 관광의 화두는 스토리텔링이다. 하와이, 발리, 제주의 스토리 전쟁. 섬들은 어떤 이야기로 어떤 감동을 선사할 것인가? 섬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삼도 삼색 낙원의 선택 2부에서 만나봅니다.